대학병 가야 되잖아요.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? 상관 내가 모르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양달TV에서 비율을 맡고 있는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. 오늘 피디님 뭐 이상한 거 하나 보냈던데요? 카톡으로? 아 요새 네네네.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랑니 레전드라고 하는 사진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지, 대학병 안 가도 되면 안 가도 되는지. 근데 뭐 이거는 일단은 대학병 가야 되잖아요. 뭐 저희 병원 같은 고양이과 전문 병원은 대학병원이라 치고요. 그러니까 고양이과에 전문가가 있는 병원을 가야죠. 이거를 누가 뽑아주지 아무도 못 뽑을 것 같은데. 이건 보니까 지금 사랑니도 매복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어금니, 제일 큰 어금니도 하나 같이 매복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그쪽에 물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물혹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금니가 다 맹출되지 못하고 이제 매복이 돼 있는데, 네 군데가 다 그래요.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긴 한데 그렇죠. 이게 왜냐하면 아마도 이게 맨 끝에 사랑니가 맹출 지연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니 오면서 이렇게 만난 형태로. 근데 이게 한쪽에서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네 군데 다 생긴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하죠. 뭐 이거는 각각의 안 나고 있는 어금니하고 사랑니를 다 뽑고요. 그리고 거기 있는 물혹까지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하기도 힘들고 한 번에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. 그리고 이렇게 깊은 사랑니는 그 밑에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출혈이 조금 예기치 못하게 생길 수 있는데, 그렇게 되면 전신마취 상태에서 출혈을 지혈하는 거하고 그렇죠. 구소마취 상태에서 출혈을 지혈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신마취해서 안전하게, 그리고 회복 과정도 좀 필요하니까 입원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입원은 수술 당일에도 다음날 퇴원하기는 조금 무리 있을 것 같고, 그죠? 한 2박 3일 정도 여유있게 있는 게 또 낫지 않을까. 워낙에 부위도 많고 좀 깊으니까요. 요렇게 이제 된 거를 이렇게 뽑았다는 거잖아요, 그죠? 아니, 이제 근황, 근황.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? 이런 느낌인데 지금? 근데 아마 수술 비용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일단 뭐 300만 원 정도라면 그러면 되게 큰 돈일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치아의 개수도 많고 8개. 완전 매복에 그다음에 물혹도 뭐, 있으니까죠. 네, 물혹 물혹도 제거를 제거에 해야 되고, 전신 마취비에 입원비. 입원비에 적지 않은 돈이 나오죠. 이게 아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도 그 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. 한 3천만 원 나올걸요. 미국에서 하면. 궁금한 게 돈 아깝다고 이제 이걸 그냥 방치했다. 오, 얘는 큰일 나죠. 윗니는 물혹 소견이 없는데 아랫니는 물혹 소견이 저명하거든요. 그러면 물혹이 계속 커져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랑니 어금니가 좀 멀어져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물이 차면서 얘네들이 멀어지면서 뼈를 녹이면서 이제 이렇게 멀어져요. 풍선이 부풀듯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빨리 빼는 게 맞죠. 이 정도 크기의 물혹이나 매복질하면 간혹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감염이 되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이나 부종 막 이런 큰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증상이라면 발견 즉시 그렇죠. 뭐 하루 이틀을 다투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. 한 달, 두 달을 넘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. 얼마나 아플까요? 만약에 계속 방치를 한다면. 방치하면 안 아파요.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왜 방치하면 아플 거냐고. 아니 빨리 제거를 하고. 안 아프면 방치하려고 그래? 그래서 이 환자가 수술 후기를 올려주셨네. 주변에 물혹이 막 형성되고 그러니까 뼈가 많이 안 둘러싸여 있으니까 치아의 조각을 많이 안 내고도 쑥쑥 잘 나온 거죠. 기껏해 하면 2조각 정도 되고 잘 나와서 이런 환자는 또 의외로 회복도 또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.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뭐 그렇게 굉장히 큰 고통은 또 아니기도 한다. 의외로 우리가 입안으로 수술을 하는 턱뼈의 질환들이 환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일 것 같지만 입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치유가 되게 잘 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. 분명히 턱뼈도 그렇고. 그래서 고환아간면외과에서 이루어져 있는 수술들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해서 굉장히 어떤 고도의 기술과 진단 장비와 어떤 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다른 굉장히 과도 마찬가지야. 상관 내가 모르니까. 우리과만 내가 안 해봤으니까. 지금 상황이면 어금니가 아예 없는 상황. 아니죠. 어금니가, 큰 어금니가 원래 2개인데 큰 어금니 중에서 제일 뒤에 거가 하나씩 다 빠진 거죠. 제일 뒤에 어금니가 빠지면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빠지면 뒤에 거가 이렇게 쓰러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, 이게 제일 뒤에 거는
안 하고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사진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마 여기 또 수술하신 저기 교수님이 저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. 네, 오늘은 우리 김 PD님 덕분에 얻어준 컨텐츠를 그 권원장님께서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니 정기검진을 통해서 빼야 될 사랑니라면 최대한 빨리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양다리TV의 황종민. 권민수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요거 이제 보고 하나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요. 이게 이제 그 일반인들도 알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아 개수 세는 거 있어요. 이 사람의 치아는 위에 오른쪽 왼쪽 아래 이렇게 네 군데에 나눠서 똑같이 나 있는데요. 처음에 제일 큰 앞니하고 작은 앞니가 있고 앞니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뾰족한 세모 모양의 송곳니가 하나가 있고요. 그 뒤로 이제 작은 어금니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어금니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총 두 개, 한 개, 두 개, 두 개에서 7개가 나 있는 게 네 군데. 총 치아의 개수, 영구치의 개수는 28개. 74, 28. 74, 28. 네, 74, 다 같이 우리 거울 보고 한번 세보세요.